귀로 읽는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한두 개 더 읽고 에필로그를 읽을까 하다가 오늘 2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제가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렸는데 2월 한 달간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 에필로그를 읽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 끝내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요 책을 낭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내일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필로그를 읽고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낭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305쪽. 저는 1984년 실업계의 사립고등학교인 인덕공고에서 영어교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988년에 사립인문고인 동북고등학교로 옮겼다가 89년 여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되었고 4년 반이 지난 1994년 공립학교인 여중으로 복직되었습니다. 고등학생만 가르치다가 중학생을 가르치려니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중1의 경우 알파벳부터 가르쳐야 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중생을 처음 대하다 보니 수업과 학급 운영에 엄청난 애로를 겪었습니다. 이 즈음이 이른바 공교육 붕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교실에서 불과 2~3명 학생만이 수업에 참여하는 충격적인 현실을 접하며 수업 준비로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있던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던 한 학생의 연습장을 넘겨보다가 그 학생이 만화 그리기에 탁월한 소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부하지 않을 거면 교과서의 단어를 소재 삼아 만화로 그려보라고 인심 쓰듯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다음 날까지 아이는 15컷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격려를 해주려는 의미로 만화 속 단어의 중간 철자 일부를 화이트로 지우고 밑줄을 그은 다음 학급의 인원수만큼 복사해 수업 시간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복사물을 나누어 주기가 무섭게 만화 퀴즈를 푸느라 고개를 숙인 채 정신없이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려보니 벽시계의 초침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몰입했던지 시험 때보다 조용해서 시계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토록 산만하던 수업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아이들이 집중하여 단어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고 이후부터 단어를 외우라거나 몇 번씩 써오라는 과제 대신 양식을 인쇄해 나누어주고 만화를 그려오라는 숙제를 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밤마다 10장 이상의 이미지 단어 학습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화를 보고 단어를 맞추는 것은 학습이 아니라 놀이였습니다.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0년대 말 전교조가 합법화되던 해에 우연히도 근무하던 학교의 영어교사 모두가 조합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뜻을 모아 참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교육부에서 500만 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현장 연구팀을 공모한다기에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교실마다 40인치 내외의 프로젝션 TV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라
이를 칠판 대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급 기술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익숙한 한글 프로그램을 프로젝션 TV를 활용해 수업하는 기술들을 등을 개발해서 첫 저작인 손쉽게 시작하는 ICT 활용 교육, 현재 절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활용 영어 수업이 고등학교에서도 적용이 될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고등학교로 내신을 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뿔싸. 막상 고등학교를 가보니 장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첫 학기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던 가락이 있으니 설명을 잘하면 따라오겠지 했지만 학생들이 어찌나 집중을 안 하던지 스트레스로 급성 중이염이 생겼습니다. 이비인후과를 2달 넘게 다녔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자 의사조차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 과제를 과감하게 중학교에서 했던 방식으로 보고하자 아이들이 방학 중 홈페이지 게시판에 활발하게 과제를 제출하였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를 수업에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발전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만화로 그리기에서 나아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표현하기, 문장으로 표현하기 등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과제를 올립니다. 학생들 스스로 서로의 과제를 감상하고 즐기면서 자발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이 세대를 일컬어 디지털 네이티브라 명명하고 그 특징 중 하나로 252 세대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는 engage me or enrage me의 첫 글자들을 모아 만든 말로 수업에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과제와 수업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게 된 저는 디지털 신인류인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메신저 채팅도 10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일할 때는 물론 집에 있을 때도 늘 메신저를 켜놓고 아이들이 말을 걸어오면 함께 수다를 떨기도 하고 채팅으로 생활 상담이나 진로 상담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통해 사이버 영어 과외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곧바로 답변해 줍니다. 저는 이를 무료 과외라 불렀고 채팅한 내용을 온라인 공동체에 탑재하니 또 하나의 학습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수업과 학급 운영의 효과를 절실히 느껴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파시키고자 2006년 참여소통 교육 모임을 창립하여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쯤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하든 자거나 따지거나 수업을 방해하려는 아이들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의아했지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정서적 변화가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 그런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학습 부진과 학습 장애 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협동이 아닌 경쟁을 능력이라고 우기는 시대의 억압 속에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1년 생활지도부장을 맡아 각종 사안을 처리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벌도 잔소리도 아닌 돌봄과 치유임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새로운 생활교육과 학급 운영 방법을 공유했으나 교사는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 카카오톡으로 수십 개의 교과방을 개설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나 국어과의 경우는 참여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주로 글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방마다 교과별로 특색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돌봄과 치유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활교육에 주목해 주었고, 이듬해인 2012년 서울시 교육청에 비폭력 평화 교육 컨설팅 지원단이라는 긴 이름의 직함을 받아 파견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새로운 생활교육의 전파를 위해 미친 듯이 일한 한 해였습니다. 1년 뒤 학교로 돌아와 다시 학생생활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학년 중심 체제로 시스템이 바뀌어 생활지도부 인원이 최소한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등의 업무가 과도해서 멘붕 상태에 이를 지경이라 정식 절차를 거쳐 학년부와 생활지도부 간의 업무 분담안을 만들어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이 일로 깊은 상처를 받아 우울증에 시달려 출근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가를 내고 쉬면서 이 상처는 단순 질병이 아닌 공모에 따른 것이니 공무상 병가를 신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과로는 초과 근무로 입증을 하지만 제 경우는 학생부 교사 단체 대화방의 생생한 대화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채팅 기록을 한글 프로그램에 옮겨 편집해보니 A4 용지로 600여 쪽에 이르러 바인더 2권에 철에 제출했으니까요. 병가 중에 약물 치료도 하고 우울증 관련 책을 여러 권 구입해 읽으며 스스로 인지 치료를 하고 당일치기 힐링 여행도 다녔습니다. 경춘선과 중앙선 인근의 자전거 도로를 걸으면서 조금씩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복직을 했지만 동료들에게 받은 상처가 워낙 커서 학교를 옮기고 싶었고, 저는 확실하게 떠날 수 있는 방법으로 중학교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교사들이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중학교로 가는 것은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찾은 중학교 아이들은 또 10년 전 아이들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중학교는 주당 수업 시수도 많아 육체적으로 힘겹게 지내던 중 자율 연수 휴직이라는 무급 휴직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제가 교육감 공약으로도 요청해 서울의 경우에는 진보, 보수 측 모두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던 것인데, 국회 보좌관이던 후배의 도움으로 입법 발의되어 통과된 제도입니다. 당연히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더운 여름방학, 추운 겨울방학이 아닌 봄, 가을의 여행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교사 연수 요청이 있을 때마다 2, 3일 일정으로 가서 7차례나 올레길을 걷기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보다 더 중요한 제 삶의 전기가 있었습니다. 산행 중에 알게 된 약초꾼이 약초 산행을 한번 같이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여 따라 나선 일입니다. 볕 좋은 봄에 산속에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좋은 약초를 찾아다니다 보니 교직에 들어와 수십 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깊은 산을 거닐며 직접 채취한 10여 종 약초로 달인 물을 매일 마시고 1년 넘게 담가둔 약초수를 골라 마시다 보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잘 쉬고 복직했다 싶었는데 그만 자연에 대한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맑은 날 오후면 산속을 소유하던 모습이 아른거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탈출 방법을 찾던 중에 시간 선택 근무제가 법적으로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교사가 일주일을 절반씩 나누어 근무하는 제도인데 2, 3일만 근무할 수 있어 저에게 안성맞춤인 제도지요. 교육청에 이 제도의 시행을 요청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남은 치료법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고 명예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연수 때마다 강의 마지막에 선생님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곤 했지요. 돌봄과 치유로 명퇴 말고 정퇴하자. 아이들을 돌보고 치유하면서 끝까지 버텨보자는 뜻이었지요. 그러던 제가 명퇴를 하게 되어 참 민망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어머니의 노환도 점점 심해져 요양보호사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해 가족 중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돌보는데 전력을 다했다면 이제는 저 자신과 가족을 돌보고 치유할 때가 된 셈이죠. 교육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선생님들도 돕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낯선 행동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면 이제는 치매 노모의 낯선 행동들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 35년 교직의 구비에서 만난 아이들, 학부모, 동료 교사와의 사연을 담은 것입니다. 책이 나오도록 지원해준 에듀니티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정과 윤문을 봐준 우리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교직의 동반자가 되어준 참여 소통 교육 모임 동료들, 돌봄 치유교실 운영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직되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함께할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동북고 가족도 고맙습니다. 비록 퇴직은 하지만 저의 다음 근무지 역시 학교입니다. 숲속 학교. 그 학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간간히 그동안 강의해온 영포자 없는 영어 수업,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학부모와의 소통법, 교직사회 갈등 해결법 등도 책으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낭독을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읽었는데요. 읽지 않은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너무 많이 읽으면은 저작권에도 위배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더 이제 알고 싶다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그 교직생활 전체가 여기에 녹아 있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들도 많이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책꽂이에다가 꽂아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냈다가 보고 또 꽂아놨다가 또 다시 꺼내보고 할 만한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을 하셨어도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많은 도움을 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것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수업 자료나 팁들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것 또 그렇다고 이전 자료만이 아니라 지금도 선생님들에게 학교마다 다니면서 강의하시고 선생님들의 어떤 회복과 또 이러한 기술 같은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마인드 교사로서의 마인드 정신 이런 것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나온 것 같이 지금 그 SNS 상으로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온라인에서의 만남들이 활발해진 것 같아요.
지금 영어 교사 톡방만 하더라도 오픈 카톡방이 아닌 일반 카톡방이 지금 3,000명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2번 방, 3번 방까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모여 있고 또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송영호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이제 그 카톡방에 초대를 되면서부터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공유의 세상, 아낌없이 주는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그것에 놀랐고, 그리고 또 감사했고, 그 감사한 마음이 또 다시 저로 하여금 열심히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저도 받은 것만큼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해서 지금 저도 열심히 공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면, 이제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전국 방방곡곡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카톡방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공유하고 서로 어떤 힘이 되어주고 이런 모임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있고, 또 있더라도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공유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거기에 써 두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면서 저도 참가할 수 없겠느냐, 참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교사 모임이니까 이제 교사임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저한테 이제 해주시면 그분들을 그 모임에 참여해 드리고 이렇게 초대해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의 일로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한 분 한 분을 그러한 모임에 초대를 하면은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한 분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그 영역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바쁘고 힘들지만 그렇게 초대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모임에 참여를 안 하셨다 하면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운영하는 그 블로그 그 제목을 뭐라고 치면은 검색이 되느냐 하면요, 영어 교육 전문 이선 작가의 블로그 이렇게 치면 제 블로그 이름이 딱 떠요. 그럼 거기에서 새학년 새학기라고 검색어를 치시면 거기에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자료들, 온라인 상으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그러한 자료들을 그 한 곳에 많이 모아놨어요. 그냥 쭉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서 영어 교육 전문 이선 작가의 블로그를 쳐서 검색어로 새학년 새학기를 이렇게 치면은 그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가시는데, 거기 그 댓글에 비밀 댓글로 거기 이제 끝에 읽어보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사들이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돌봄 치유 교실이라고 하는 카페를 찾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송쌤도 거기에 같이 계시고 돌봄 치유 교실 운영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픈 카톡방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선생님들 모임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든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운영진들이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아마 안내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홀로 모래알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너무 외롭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 자료 만들고 혼자 이렇게 지탱해 나가시지 마시고 이러한 그 모임들이 있고 서로 요즘에는 이제 공유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일하지 마시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자기가 만들었던 거 아낌없이 공유해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공유받은 걸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해보고 더 좋은 자료를 만들었으면 또다시 공유해주고 이런 선순환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점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그 교육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좀 말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로 아쉽지만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낭독하는 걸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굉장히 간단한 그 팁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 토드 휘테커와 에네프로가 지은 그 책인데 저와 함께 다른 영어 선생님들, 송쌤도 여기 같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몇 명의 영어 선생님들이 이 책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같이 번역을 해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하나 요것도 이제 수시로 넣고 이렇게 책꽂이에다 두고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교재를 구입을 해서 보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이것을 읽어서 올릴 건데 어느 정도까지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몇 챕터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왜냐면 짧은데 몇 챕터를 다 읽으면 이 책을 다 읽는 거니까 저작권 또 이게 외국의 저자가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조금 복잡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그 범위에서만 읽으라고 읽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책을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이 책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좀 의논하고 다루는 어떤 문제를 제시해주는 그러한 그 안내 그런 쪽으로다가 해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으시면서 요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댓글로 또 여러 가지 그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저에게 많은 힘과 격려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이것을 잘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참,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